8호호를 아십니까?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군에 걸쳐 있는 면적 39제곱킬로미터에 가까운 바다 같은 호수. 이 호숫가 마을들은 육지 속 섬으로 불립니다. 배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 도로도 수도 시설도 없는 오지 중의 오지. 눈이 내리고 호수가 얼기 시작하는 겨울이면 텅텅 비는 마을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지 않는 걸까요? 육지 속의 섬, 8호호의 마을들,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겨울. 이 오지 마을의 겨울과 새해를 만나볼까요? 어쩔 땐 바다같이 느껴집니다. 넘실대는 푸른 물이 막히는 곳 없이 넓게 펼쳐진 호수. 강원도 8호호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호수를 오가는 한 사람. 오지마을 우체국 김상준 씨. 호수의 겨울을 제일 먼저 실감하는 이도 바로 이 사람이죠. 눈물이 난 눈물이. 바람 세면은 눈물이 난다고. 8호호는 북한강 협곡을 막아 만든 호수입니다. 한국전쟁 때 수많은 북한군과 중공군을 이곳에서 막았다고 해서 이름이 8호호라죠. 이 바다 같은 호수 구석구석엔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한 집, 두 집 띄엄띄엄 있어 마을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요. 이 집 주인은 혼자 사는 60대 남자입니다. 저 양반도 여기 좋은 지 한 40년 가까이 되지. 참 편하게 살긴 편하게 사는구나. 맨발로 댕기는 거 보니. 아니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러지 겨울에 뭐 이렇게 많이 왔어? 다야 이거 다. 쌀 4개, 아이스박스 3개, 사과박스 저거 하나. 아유 많이 왔다. 혼자 사는 게 무슨. 아니 겨울에 아유 난 나지. 하나 줘. 쌀 가지고 갈까? 쌀은 못 들고 가지. 왜 못 들어? 이 다리가 관절염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 아유 씨, 나이가 그만한 게 쌀도 하나 못 들어. 20kg짜리. 아유 내 나이 돼봐. 오늘 온 택배는 전부 이 집 주인이 주문한 식량입니다. 쌀. 이곳 우체부의 일은 여느 우체부들과는 좀 다릅니다. 배운전에 지게질은 기본이죠. 그러니 한 집 한 집 배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도 한참입니다. 사람을 잡아 아주. 특히 겨울에 들어서는 이 쯤에는 배달량이 부쩍 늘어납니다. 차가운 데 놔야지 뜨거운 데 놓으니까 맛이 없더라고. 작년에 모르고 쌀을 조금 준비했더니 2월 말일 날 떨어진 거야 쌀이. 그 뭐라 하면도 없고 아무것도 그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그 이거 산에 가서 쌀 그 한 말 반말 빌려다 먹었다니까. 그 올해는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쌀을 준비했죠. 나는 올해 이제 쌀이 20kg짜리가 6개 있어. 쌀이 충분해. 내년 이맘때까지 먹겠구만. 내년 이맘때 쌀을 사러 나갈 수 없는 건 가끔 호수가 얼기 때문입니다. 배가 다니지 못하면
이곳 주민들은 꼼짝없이 묶이는 신세. 그러니 우체부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지요. 아유 오래됐지. 오래됐지. 한 40년 가까이 됐지. 칭찬받는 이유가 아무리 힘들어도 겨울에 자기가 그 등짐을 해서라도 그 저기서부터 10리 20리 걸어 갖고 와서 배가 이제 안 달 경우는 그거 해갖고 아 이거 해달 때는 진짜 그거 아 이거 눈앞에 찡하다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오지 마을 우체부의 보람이란 바로 이런 거지요. 다음 배달할 집은 나이 든 어르신 내외 두 분이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에 배달할 과일 한 상자는 정식 택배도 아닙니다. 누가 배달하는 길에 가져다 달라고 따로 부탁한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처지에 이런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별별 일을 다 해주기도 합니다. 약은 아, 약을 못 찾아왔어요. 어디 있어요? 하천서. 하천서 못 가져오시다고? 아이고 바쁘다 보면 못 찾아올 수도 있지. 커피 한잔 잡숴가 쳐. 아유 가요 얼른.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가래. 자주 왔다 갔다는 못해도 이 오래 깊은 끈끈한 정이 있어갖고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가용처럼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배 타고 한 번 나갔다 오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야말로 오지야 배 아니면 꼼짝을 못해 여기. 옛날에 내가 저 산을 넘어 댕겼어. 그래도 뱃길이 생기고서는 많이 편해진 거랍니다. 파로호 주변에 위치한 50여 개의 마을 중에는 10가구가 살고 있는 신내 마을도 있습니다. 이 신내 마을은 김상준 씨가 배달을 가는 마지막 마을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 동네. 내 구역에서 마지막 동네. 신내 마을 입구엔 집이 단 한 채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이 집 역시 오랜 인연. 서로 알고 지낸 지 수십 년입니다. 급할 때는 마을 우편물을 대신 전해주기도 하지요. 여기 방천 1, 2, 일반, 신내, 반장님. 둘이 친하신가 봐요. 우체부니까 안 치놓으면 안 되잖아. 우체부니까 안 치놓으면 안 되잖아. 매일 얼굴 보고 사는데. 멀리서 오는데 찾길도 없고 그런 데다가 배로 운반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거 81,500원. 이렇게 오지 마을에 살다 보면은 찾아오는 손님이 그저 반가운 법. 우편물을 떠나 그저 누군가를 만나 몇 마디 나눈다는 게 좋을 따름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힘들어도 웬만한 배달을 쉬는 일이 없습니다. 겨울에 바람 불고 얼음 얼었을 적에 어떤 때는 막 깨고 댕겨야 되고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지. 이제 서서히 겨울 한가운데로 접어드는 중. 얼굴에 와 닿는 바람이 칼같이 느껴지고 때론 손이 떨어져 나갈 듯 시립니다. 이게 8.5의 겨울인 거죠.
12월 중순 첫눈이 내립니다. 첫눈이 내렸다는 건 마지막 월동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눈이 내리면 반장님은 제일 먼저 동네 한 바퀴 점검에 나섭니다. 동네라고는 하지만 이런 비포장 도로를 한참을 가야 한 집 또 한 집 나옵니다. 지금 마을 사람 태반은 도시에 있는 자식들한테로 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빈집이라도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매주 다 써놓고 문 다 잠궜네. 잠고. 잠궜어. 이게 내려가 있으면 안 되거든. 김치 냉장고 같은 거 다 상하니까 올라가 있나 내려가. 아줌마 혼자 사시는데 봄에 나가 이제 가을에 나갔다가 이제 봄에 나 들어오고 전부 다 그래. 누가 시킨 것도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반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의뢰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폐가처럼 보이는 게 싫어 이렇게 가끔 청소를 해놓기도 하죠. 아침나절 동네를 돌아본 뒤에는 집 뒷산 계곡에 올랐습니다. 계곡이 얼기 전 호수를 챙겨 놔야 해서입니다. 호들의 물을 한 써놓기만 이거 가지고. 좀 있으면 싹 얼어가지고 막 건물 내려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들어놔야 돼. 안 들어놓으면 호수 다 터져 저거. 먹는 물은 지하수를 끌어 쓰지만 집에서 쓰는 허드렛 물은 이 계곡물을 이용합니다. 우리 혼자 쓰는 물이야 이거. 이 밑에 가구, 좌우에도 가구가 없고 이 밑에도 저 사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혼자 써 이 계곡을. 사실 허드렛 물로 쓰기엔 아까운 물입니다. 월동 준비 중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바로 메주를 쓰는 겁니다. 올해 직접 농사지어 수확한 콩입니다. 메주가 올해는 조금 늦었네. 더 빨리 좀 써야 되는데. 원래는 메주 콩이 아니라고. 이게 메주 쓰는 콩이 아니고 밥에다 넣어 먹는 콩인데 우리는 이런 걸로 콩을 써. 왜요? 콩이 좀 남고 좀 하면은 이 맛있어 이 콩. 올해는 메주 쓰는 게 좀 늦은 편입니다. 날씨 때문에 콩 털기를 제때 못했기 때문이지요. 1년 동안 이제 이거 매주 써놓고 먹을 거 해놓고 그러면 아주 걱정이 없지 뭐. 긴장해놨겠다 뭐 이거 해놨겠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 시골 살림살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지요. 더군다나 이런 오지 마을에 살려면 자급자족해야 할 것들이 태반.
내일 가릴 것 없이 부부가 같이 붙어 해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잘 띄워서 간장 빼고 된장 오고 그러면 기분 더 좋지. 여기서는 이런 게 재산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한나절을 바삐 일하고 이제 좀 한숨 돌리는 시간. 나무 위에 그냥 눈이 하얗게 쌓였네. 경치 끝내주면 첫눈 치고는 요번에 많이 왔네. 많이 와. 이렇게 많이 온 거는 별로 못 봤는데. 못 봤지. 요번에가 제일 많이 왔네. 여기서는 우리가 왕이야. 우리 두 사람이 왕이야. 이곳에 산 지도 40여 년. 지금은 서울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모두 여기서 자랐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게 가난이라고 느낀 적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 산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뭐 돈에 전전긍긍하게 되질 않아 마음이. 그저 조금씩 그저 뭐 농사라도 짓고 뭐 해서 몇 푼 들어오면은 그게 그냥 그 흐뭇하고 감사하고 뭐. 여기 호숫가 마을에 사는 사람의 삶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신내 마을에서 배로 15분, 호수 건너편의 모일 마을. 이 집에는 80대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거든 배가. 여기 이제 배가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는데 이제 여자가 둘이 들어와. 지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기사라는 건 이웃집 할머니입니다. 이 집 할머니가 배 운전을 못해 할아버지 대신 시내에 나갔다 오는 길입니다.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할아버지가 마중을 나온 겁니다. 저기도 있네. 그건 뭐야? 올해 85. 기력이 딸릴만도 한데 여기선 다 직접 해야 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탱이를 조금씩 짚고 다니잖아. 아내를 끔찍히 아끼는 할아버지와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 여기가 바로 그 노부부의 집입니다. 나이 들고 보니 사는 게 별거 없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제일 큰 일이죠. 이건 진짜 일급수야. 이게 물이 그렇게 좋아. 이 위에는 오염된 게 하나도 없거든. 뭐 거기서 뭐 누가 농사를 지니 약을 치나 어째나 그냥 산속에서 나오는 거 그냥이니까 물 맛이 진짜 끝내줘 아주. 공기 좋고 누가 사케하느니 좋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그나마 텃밭 농사도 없는 겨울엔 이렇게 소일거리라도 하며 지냅니다. 이건 말려놓은 겉벌인데요. 겉보리를 갈아 감주를 만들 생각입니다. 뭘 하나 하려면 기본으로 하루는 잡아야 합니다.
아직도 웬 맷돌이냐고 자식들은 타박하지만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이게 편합니다. 이걸로 이제 감주를 하죠. 쌀이나 옥수수로 이제 조청을 과가지고 양념으로 이제 김치다 무슨 양념으로다 또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이렇게 해야 맛이 더 좋은 걸 어쩝니까? 여보, 김치통 좀 들어줘야지. 뭘 가지고? 김치통을 들어줘야지. 김치를 꺼내지. 아프고 나서부터는 할머니가 왕입니다. 얼른 꺼내. 아, 또 집어넣어요. 얼른 가려고 그래. 아이고 나와 있어야지. 이쪽 것도 젊은 시절 이 오지 마을에서 고생을 많이 해 그렇다고 할아버지는 늘 미안해합니다. 여보, 큰 상 갖다 놔요. 밥상 가져오라고? 큰 상 갖다 놓으라고. 둘이 먹는데 큰 상을 편 이유가 있었네요. 여긴 건너집에 사는 이웃입니다. 말이 이웃이지 사실 가족과 진배 없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어. 이제 다 됐어. 이제 내려가서 먹으면 돼. 이웃이 혼자 살다 보니 하루 3끼 중 2끼는 이 집에 와서 먹습니다. 형제보다 더 가깝고 자식들보다 더 자주 봅니다. 가족이 별건가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식구가 가족이죠. 할아버지는 여기 분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전에 전기도 안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여기 왔거든. 우리 처음 와서는 뭐 진짜 젊은 청년들이 9명이 돼가지고는 또 남자 강사가 있어가지고는 그냥 노다지 밤에는 와서들 그냥 뭐 놀다 가고 또 동네 테레비가 없고 그러니까 또 학교와 테레비도 보다가 가고 그랬어. 낚시하는 게 재밌지만 낚시하는 게 청년들이 그렇게 잘했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 편안하지 뭐 동료하기야. 여기 분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도 부부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시간이 어디에서보다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유, 힘이 차가지고 자꾸 이제 틀리잖아. 틀렸어. 틀리잖아. 할아버지 멋있으시죠? 멋있을 때 멋있고. 멋있긴 멋있어. 이게 나이가 80이 넘어도 1학년 노래를 부르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노래. 가슴이 답답할 땐 호수가 위로가 됐고 봄이면 지천으로 꽃이 피고 가을이면 온 산을 단풍이 물들였습니다. 그러니 겨울쯤은 좀 견뎌도 괜찮습니다. 한편으론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는 이런 오지가 좋아 일부러 찾아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 2마리와 함께 이곳에 정착한 황창환 씨. 그는 여기 온 지 이제 5개월 된 초보 농사꾼입니다.
그러니 올 겨울은 그가 여기서 보내는 첫 겨울. 일찌감치 월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챙기는 건 발이 되어주는 배입니다. 아 이게 이제 추면은 이게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얼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이곳 겨울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와 가자. 어떤 이는 아예 겨울에 나가 살라고 충고도 했지요. 걱정 반, 두려운 반으로 시작한 월동 준비. 아무래도 제일 신경이 쓰이는 건 장작입니다. 한겨울을 대비하려면 식량과 난방 준비는 필수니까요. 게다가 이 모든 걸 직접 해야 합니다. 이런 데서는 뭐 누구한테 의지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 정도 해놓으면은 네? 올 겨울은 다 아니 뭐 이거 한 배 더 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관장님이 이거 갖고는 덜 못 난다 그러더라고. 더 해야 된대요. 늦가을부터 시작했는데 월동 준비는 아직도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황창환 씨는 원래 어엿한 사업체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사기를 당하고 마음을 다쳐 도시 생활을 접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바쁜 것도 없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마음이 제일 편하지 뭐. 무엇보다 좋은 건 누군가와 경쟁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죠. 걱정은 이제 올 겨울을 어떻게 날 건가 이제 그게 걱정이지 뭐 딴 건 없어. 경험을 해봐야지 올 겨울. 여기가 이제 단 데보다 유심히 추우니까 이제 올 겨울을 한번 이제 나보면은 이제 마음이 어지러운 것보다는 몸이 힘든 게 나았습니다. 아이고 나무를 지금보다 배는 더 해놔야 된다는 동네 어른 말씀을 길잡이 삼아 오늘도 나무를 하러 가는 길. 언제 그 나무를 다 할지 마음이 급합니다. 아 이거 갖고 안 돼. 누워다 놔야 돼. 엄청 난로가 지금 난로가 아니고 옛날 난로라 나무를 엄청 많이 잡아먹고. 예. 여기 사람들 하는 얘기가 5돈 차로 5대 분을 해놔라 그러더라고. 그래 겨울 난다 그러더라고. 경운기 한가득 나무를 싣고 돌아오는 길. 하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퀴가 빠져 계속 같은 자리. 과욕이 불러온 사고입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참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 아 그렇게 무겁게도 안 실었는데 그러네 이거. 욕심 없이 살려고 여기로 왔는데 습관은 하루아침에 버려지지 않나 봅니다. 뭐든 많이 한 번에 가지려던 도시에서의 습관 말입니다. 악전고투. 첫해 오지마을에 적응해야 했던 고단함은 영광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익숙치 않은 도끼질을 하다가 발가락을 그만 다쳤습니다. 여기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모두 스스로 몸으로 깨우쳐가며 배워야 합니다. 혹독한 날씨 몸 다치시기까지 하셔갖고
걱정이시겠어요. 살다 보면 뭐 이런 수도 있고 저런 수도 있고 뭐 그럼 초보가 그럼 뭐 이런 걸 다 이제 겪어야 뭐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수월하겠지 이제. 참으로 이상한 것이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는 겁니다. 누가 뒤쫓아오는 급한 마음도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나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한편 신내마을 반장님 부부는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설 참입니다. 오늘은 화천 시내에 5일장이 서는 날. 거의 보름 만에 마을을 나서는 겁니다. 우리 배는 잘 있네. 우리 배는 잘 있어. 바람이 불어도 따뜻하네. 집에서 선착장까지는 오토바이로 10분 남짓. 또 배를 타고 호수 너머 선착장까지 가야 합니다. 선착장까지는 배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러니 웬만한 일 아니면 마을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8호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집 앞이 아니라 선착장가에 둡니다. 차는 그렇게 호수 밖으로 나올 때만 사용하는 거지요. 화천장이 서는 날은 3일과 8일. 아직도 이 동네에서는 5일장에 맞춰 장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가장 큰 목적은 가을에 수확한 깨로 들기름을 짜는 겁니다. 시장 안에 자리한 이 오래된 방앗간은 벌써 몇십 년째 단골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방앗간도 분주해집니다. 늦게 김장을 하는 이들을 위해 고춧가루도 빻아야 하고 가을 농사지은 것으로 참기름이며 들기름을 짜내는 것도 이즈음입니다. 여기 손님층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은 없어. 자기네도 먹지만 나가 있는 자식들 다 붙여준다니까. 노인분들이 뭐 얼마나 드시겠어. 다 자식들 한테 보내는 거. 반장님네 부부 역시 오늘 짠 들기름을 서울에 있는 아들과 딸에게 보낼 생각입니다. 이런 고생을 자식들이 알까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주는 것 자체가 재미입니다. 맛있어.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지? 요즘 안 돼, 김장에는. 8호호 마을 사람들은 장터에서 큰 손님입니다. 한 번 나올 때마다 사가는 물건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사야 돼. 우리는 거기 저 눈이나 뭐 이런 거 쏟아주면은 못 나오니까 많이 사야 돼.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살다가 가끔 오지로 휴가를 가지만은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가끔 사람들 속으로 나들이를 합니다. 장을 보고 온 오후.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반장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돌아가셨어. 연어머 노인 90세 된 노인.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그냥 시름시름 뭐 90이니까 갑자기 바깥에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이웃 아줌마가 보고서 연락을 하신 거야. 그래서 바깥에서 119부터 들여보내고. 갑작스런 부고에 급한 대로 반장님이 먼저 달려간 겁니다. 올해 들어 벌써 2번째 부고입니다. 가족 같던 이웃이 하나 둘 떠나가는 시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겠지 했지만은 이별은 늘 갑작스런 법이지요. 시신은 배로 모셔 나왔습니다. 아, 돌아가신 지는 그 보호자들이 7시에 발견하셨어요, 아침에. 근데 이미 돌아가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아마 새벽에 아마 다들 주무실 때 그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동안이셔가지고. 할아버지는 올해 88. 잠을 주무시다 새벽녘 편히 영면에 드셨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호상이랄 수도 있는 장례입니다. (119) 응급대원들을 먼저 보내고 뒤이어 할머니와 딸이 배를 타고 나옵니다.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건 멀리 있는 친지보다 가까이에서 살던 이웃들입니다. 친구보다는 어리지. 누나 하니까. 작은 사이가 왔어. 크게 아프신 곳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들여다볼 걸. 그때 안부라도 한 번 더 챙겨볼 걸. 제대로 된 인사도 건네지 못한 것 같아 반장님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니요, 그렇습니다. 대신이 대신에 그냥. 네. 그래서 그거 갖다 주느라고 몇군데 불러서 소리해 주니까 갖다 주려고 거지. 올해만 2분 돌아가셨지. 2분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주 이상하네. 그냥 동네에서 꼭 노인분들만 꼭 그렇게 아래 위에서 돌아가시니까 아주 마음이 좋지 않네. 좀 더 사셨다가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렇게 노안이 들어서 돌아가신 건 뭐라고. (3일장을) 치르고 난 다음 날 며칠 떠나 있었더니 집안은 냉골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연세가 있으신지라 얼른 불부터 지핍니다. 장례까지 치르고 왔지만은 할머니는 아직 죽음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병도 하나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지. 아이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잘해줄 것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미련하지. 두 분은 마을에서도 사이 좋은 부부로 유명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다가 연세 높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들어온 딸도 황망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끼니인데 밥이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호상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기 싫습니다. 아이고 어쩌려고 그렇게 벌써 죽었어. 놈들은 살이 만짝 살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5, 6년은 더 살 거 아니야. 후회와 애환은 늘 남은 사람의 몫일 수밖에는 없지요. 또 한 명 마을 주민이 떠나간 겨울. 열심히 한다고 반장 일을 해왔지만 뭔가 놓쳤던 것은 아닐까.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이지만 책임감은 여느 큰 마을 반장 못지 않습니다. 전화기 옆엔 반장님이 손수 만든 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떨어져 산다 해도 급할 땐 믿고 연락할 사람이 필요한 법이지요. 자제분들이 있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살으니까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그 우리 동네 주민들은 이 전화번호나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또 자식들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줘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꼭 나한테 그 전화번호를 남기더라고. 그렇다고 이 마을엔 떠나가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드는 사람도 있지요. 아유, 왜 가다 보면 숨이 차갖고 나는. 오늘 안개가 많이 벌써 30분째 이 부부는 길도 없는 산을 타고 있습니다. 멀리 인천에서 차를 타고 막 도착한 길입니다. 부부는 산 너머에 자리한 자신들의 집을 찾아가는 중이죠. 신내마을 저 안쪽 선착장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쉬었다 가는 거죠. 다 왔네. 여기만 오면 이제 다 온 거나 진배 없어. 좀 쉬었다 가야 돼. 일단 쉬어. 아유, 더워라. 아이고. 네, 아유, 겨울, 이 겨울에 이게 땀이 다 났네. 아유, 더워라. 아유. 이 소나무도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제? 뭐? 이 소나무. 이거 한 100년 넘었지 이거. 응. 우리 아버지 엄마가 여기서 사셨거든. 여기 방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맨날 이게 걸어 넘어 댕기셨대. 학교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댕기셨죠. 예. 아유, 장갑도 안 갖고. 부부는 한 달에 한두 번 여기를 오가는데 배가 없으니 매번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길 없어. 이거 하나요. 예. 그러니까 1, 2단이었지. 그 차는 노젓는 배 타고 저 강으로 다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만 다니는 거지. 이 길을. 굉장히 오래된 길인가 봐. 예. 나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오래된 길이지. 이 길이. 한때 수십 가구가 살았던 마을.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집은 2~3 가구 정도입니다. 부부는 10여 년 전쯤 부인이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가끔 찾아와 짓기 시작한 농사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자, 나무를 넣고. 사람 없이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집에는 냉기가 한가득. 먼저 불을 피워 온기를 불러옵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 주말에만 오갈 수 있는 처지. 밀린 일을 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여긴 워낙 해가 짧은 곳이니까요.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와요. 예. 오늘은 칡을 캐볼 생각입니다. 칡 캐러 가는 길에는 이웃집 백구가 동행합니다. 사람이 적은 마을이다 보니 녀석도 사람이 그리운 게지요. 지금이야 낫질도 삽질도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처음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 20년 이상 넘은 거야. 뭐 이게 캐다 보면은 이게 큰 게 나오면은 이게 힘들 줄 몰라요. 이게 또 재밌어. 도시에선 뭐든 돈을 내고 사야 하지만 여기선 좀 다릅니다. 큰 놈이야.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얻는 게 있습니다. 야, 어이씨. 맛있네. 맛이 좋네. 이런 건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입니다. 와, 오늘 이거만 캐도 한 집 나오겠네. 어휴. 처음엔 주말 농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주말 이곳에서의 삶을 위해 도시의 삶을 견디는 시기 된 거죠. 7, 8년 뒤 은퇴하고 나면 아예 이곳으로 들어올 생각입니다. 넉넉함 오면 또 시내 생활하면 또 각박한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또 마음도 이게 푸근하고 또 와서 또 공기도 좋은 물도 먹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그 마음의 평안함을 맛도 얻어가고 참 여러모로 참 좋죠. 무서워. 무서워. 도송 씨 부부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반장님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반장님은 도송 씨가 어린 시절 이곳에서 나고 자라는 것까지 쭉 봐온 오래된 사이입니다. 그래도 때까지가 좋네. 잘 말렸네. 예. 조금 약간 덜 마른 것 같아요. 그죠? 아니고 괜찮아 이거. 처음 도송 씨네가 이곳에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반겨준 것도 반장님입니다. 그 뒤로 농사 짓는 것부터 필요한 일을 봐주는 것까지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었지요. 여기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정착하기엔 힘이 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필요하지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너 나본 지 얼마나 됐냐? 오래됐지요. 여름에 한 서너 달 됐냐? 서너 달 됐지. 반장님 여름에 보고. 예, 여름인가 언제 보고 안 뵀죠. 아 맨날 와서 저 뭐야 물어보면은 서울집에서 물어보면 왔다 갔어. 하루 있다 가서 요새는 유선 아빠가 응. 하루뿐이 시간이 안 나갖고 고추 갖다 주시면 내가 하긴 감사하지.
같은 마을이라고 해도 고개를 하나 넘어와야 하니까요. 잘 말랐네. 이 사람이 부지런해. 부지런해가지고 오면은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없어. 그냥 쉴 틈이 없이 여름에도 그 더운데 일하고. 이게 딸들이 그냥- 좀 살살 하라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바쁘니까 또 이거 빨리 끝내놓고 또 한 이웃이 떠나간 자리엔 또 이렇게 새 이웃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해야지 어떻게 해요. 나이도 저 연세 제일 젊으시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이제 다 이제 좀 많이 도와주시죠. 좋은 데 갔다 오셨네. 들어가. 예예. 그래. 참 이상하지요. 사람 많고 번잡한 도시가 싫어 떠나왔는데 정작 살다 보니 제일 그리운 건 사람입니다. 같은 음식을 놓고 먹는데도 이상하게 여기 와서 먹는 밥은 달고 맛있습니다. 드셔요. 사와야 되는데 된장도 안 사왔네. 잊어먹고. 많이 드셔. 시켰냐고 고생했으니까 많이 뭐 먹어야지. 그냥 운동삼아 하는 거 하다 보면 힘이 안 들어. 이거 고등어. 여기로 돌아오고 싶어 한 건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그 오지로 왜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할까 생각했는데 정작 와보니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아, 엄마 밑에서 살았으니까 그게 제일 행복했지. 엄마 아버지 같이 살고 그랬으니까 그게 제일 행복했지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저기는 없고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게 뭐 남들은 나쁜 생각만 난다 그러는데 나는 나쁜 생각은 안 나고 좋은 생각만 나더라고. 아버지는 완성된 집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집은 어쩌면 딸 내외를 위한 아버지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부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새 또 한 번 눈이 내렸습니다. 바람도 며칠 전보다는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한동안 선착장에 묶어두었던 배에는 살얼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부는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반장님은 차도송 시내 부부를 태우러 가는 길입니다. 배로 가면 금방이지만 짐도 많은데 걸어가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릴 겁니다. 아니 또 이렇게 추운데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반장님이 이렇게 또 해주신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주말마다 산길을 오가며 지었던 농사의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올 겨울엔 이번이 마지막 방문일 듯 싶습니다. 너무 무겁잖아. 아니야 괜찮아. 이제 봄에 와야지 봄에. 네. 봄에 이제 와야지 농사 질 때. 네. 겨울 몇 달 못 본다지만 괜히 서운합니다. 끝났는데 운전 조심해. 네. 고맙습니다. 네. 맨날 보고 싶은데도 뭐 참아야죠. 전화 드린다는 옛날부터 딸 같은 사람이라 그냥 마음은 그런데 다 잘해주지 못해. 벌써 1월. 겨울은 한가운데로 접어들고 이제 사람들은 다시 찾아올 8월의 봄을 기다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추운데. 예. 그럼 나. 아유 내 손은 차. 예. 두릅 딸 때 봬요. 예. 차 조심해. 예. 오지 마을의 겨울이 따뜻한 건 걱정하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어서일 겁니다. 혼자 살아도
매일 배를 타고 와 내 안부를 살펴주는 사람.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 더 가까운, 편히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이웃. 그래서 파라오 사람들은 섬 같은 마을에 살지만 섬같이 외로운 사람은 없나 봅니다. 아니 아픈 게 아니고 다리가 부러졌다니까. 맛이 어때요? 아유 당신 있으니까 더 맛있어.